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찰도 멀티플레이어 시대가 온 건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아차, 이것도 사야지 해서 갑자기 이 계산을 중단하고 다른 물건을 고르러 가신 경우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 남성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짐 정리를 하던 점원이 다가와서 저 남성에게 담배 한 보루를 꺼내주는데요. 근데 이 남성 계산도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해요. 뭔가 좀 다른 물건을 고르러 갔나 싶었는데 일단 문 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점원이 보고 있는데 태연하게 저만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담배를 챙겨서 걸어 나갑니다. 아하. 놀란 점원과 주인이 저 남성을 뒤쫓아 갔겠죠. 네. 그렇게 이 밤 시간에 대로변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저 여성들이 저 남성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남성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네. 그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배를 내려놨을까요, 혹시 도로에? 같은 시각이었어요. 네. 경찰이 근처에 있다 저 남성을 목격한 거예요. 어허.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일단 붙잡고 봅니다. 어허. 범행을 직감했겠죠. 저렇게 엎어치기로 이야. 단숨에 제압을 한 건데요. 네. 범인은 훔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하. 이날 바로 붙잡혔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상황에서 오윤성 교수님, 지금 저 편의점에 있던 직원분과 주인분이 신고를 하면서 쫓아가던 거에서 경찰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저게 이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뻔뻔한 그 좀도둑이 자기 발로 이제 도관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 돼버린 제 거예요. 발로? 아하,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 도시철도에 네. 사상과 하단선 이 공사장 인근에 이제 그 절개지가 붕괴가 돼가지고 네. 저 경찰관들이 그 안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도망을 가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잡아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소리를 듣고 네. 그 경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능이 두 개로 발휘가 된 거죠. 교통 통제를 하면서도 도망가는 이제 저 범인을 잡은 것인데요.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저렇게 잡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창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현행범은 체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도주하는 그 앞쪽과 뒤쪽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 뻔뻔한 좀도둑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바로 엎어치기를 당한 것이죠. 어허. 지금 저 상황 보면요. 순간적으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마 저 판단을 내릴 때 아마 뇌에서는 뭐 0점 몇 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직감을 하고 이건 범인이구나. 범죄를 저질렀구나. 직감을 하고 바로 경찰이 쫓아갔던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일단 처음에 있던 경찰이 따라붙었는데 조금 스피드가 늦었던지 모자까지 벗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있던 경찰이 잡고 업어치기로 제압을 했습니다. 당시 이 경찰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제 근무 서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뛰어오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남자 한 명이 맨발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력 질주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여서 저희가 보니까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절도범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합심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검거했습니다. 이 경찰분들의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장 교수님. 경찰분들 촉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저 순간을 보고 그냥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마치 쫓아가는 일행처럼 그냥 바로 뛰어가는 모습 그러네요. 보면 무슨 뒤에 그 편의점 주인과 알바생과 이 경찰이 한 편으로 그러네요. 쪽으로 네. 움직인 것처럼 저 지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게다가 네. 저렇게 추격전이 있다고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나쁜 놈들일 그럴 수도 수도 있는데 있죠, 네. 정말 직감과 그 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게
그 도와주세요라고 뒤에 쫓아오는 걸 보고 이 남성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걸 본 순간 절도범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분들이 많은 현장에서 이런 것 물론 지금 교통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걸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찰들의 어떤 촉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행히 뒤에 또 그 편의점 주인도 네. 알바생도 모두 여성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아하.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좀 쫓아가다가라도 혹시라도 저는 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잘 그 기지가 발휘돼서 제대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편의점 내부에서 이 남성이 태연하게 담배 한 보루를 들고 나가는 장면 보셨잖아요.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이 편의점 문을 나가기 전에 잠시 멈칫한 다음에 이 여직원분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때 혹시 뭐라고 했는지 조사가 됐어요? 영상 속의 모습도 굉장히 태연하고 뻔뻔했는데 네. 했던 말도 뻔뻔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잡을 테면 잡아봐라라는 식의 뭐예요? 말을 종업원에게 남기고 담배를 챙겨서 나간 겁니다. 뭐 영화 제목이에요. 잡을 테면 잡아봐. 무슨 영화 제목처럼 한마디 외치고 왔답니다.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렇게 겁박을 줬대요. 신고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아마 이 여직원분이 멈칫했겠죠. 저게 협박이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그 편의점 주인분이 같이 계셨나 봐요. 안쪽에. 그래서 얼른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쫓아가서 저렇게 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 남성이요. 뻔뻔하게 이런 범행을 태연하게 저질렀던 이유가 뭘까요? 최명기 원장님. 본인의 말로는 부모에게 야단 맞은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용돈이 부족해서 훔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용돈을 조금 늘려주면 줄어들거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네. 부모님은 절대로 안 사주기 때문에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갖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은 안 사주잖아요. 네. 그걸 이제 훔치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아까 1, 2번의 유형이랑 합쳐져서 네. 진짜 야단 맞으면은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충동성이 조절이 안 돼서 훔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23살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분이 이제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를 갖다 배제한다 그러면 말은 맞지 않고요. 또 이 사람이 하필 훔친 게 담배였고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무슨 뭐를 하나만 훔친 게 아니라 한 보루를 훔친 걸 보면은 홧김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일부의 원인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본인이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죄를 갖다 훔치려고 한 말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로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그냥 엉겁결에 했는지 둘러대는 또 경찰이 알아봐야겠죠. 23살의 남성이었답니다. 부모한테 야단 맞은 뒤 화가 나 범행했대요. 그런데 이 편의점 당시 종업원분과 직원분과 그리고 주인분은요, 정말로 사실 이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면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또 경찰이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보를 달라고 해서 이제 드리고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 남자분이 그냥 가지고 나가시면서 현관 앞에서 신고할 거면 신고하고 그냥 갖고 간다고 좀 당당하게 그러고 나가더래요. 좀 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좀 달려오시더만 딱 잡아서 딱 그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엔 너무 감사해갖고 만약에 지금 들으신다면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런 전하고 싶어요. 네, 정말로 이 주인분의 사장님 얘기처럼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려오셔가지고 제압을 하셨대요. 정말로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정말로 천만다행인 건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도둑이요.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도 혹시 제압 과정에서 다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흉기가 있었다면. 네, 맞습니다. 용기 있게 이제 경찰분들께서 제압을 해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태연하게 나가면서 협박조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흉기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담배 한 보루가 한 4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금액이 아닌 그러니까 낮은 금액의 물건들을 훔치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점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거는 절도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저가의 물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실제 이제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네. 이제 실제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현재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 남성 지금 이 범죄로 잡힌 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23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에 오히려 지금 이 큰 교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늘 도둑하다가 안 걸리면요. 나중에 소도둑질 할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렇게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현장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요. 아마 저거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마 체포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대로 얼굴이 다 노출돼 있는 아하,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자포자기인 그런 막무가내 식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처음 이제 불구속 지금 이제 입건된 상태에서 지금 사법 처리를 받을 텐데 네. 글쎄요 아마 초범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번 기회를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기로 삼아가지고 네. 인생 사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